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이드 5의 그림입니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레이드 5는 이렇게 패러티라는 영역이 있어서 얘가 부서지면 얘와 얘로 얘를 복구할 수 있고, 얘가 부서지면 얘와 얘로 얘를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드에 관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복구를 한다는데 어떻게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는 패러티의 원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복구, 패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겁니다. XOR.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XOR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 위를 한 번씩 클릭하셔서 보고 오세요. XOR은 오늘 이야기에서 꼭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XOR은 두 개 중에 하나만 1일 때만 2다. 나머지는 다 0이다. 요걸 기억하시고, 특징이 있는데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뭐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자, 두 번째, 3개 이상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연산을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건데, 뒤에 거 먼저 해도 상관없고 앞에 거 먼저 해도 상관없더라, 결과물은 똑같더라,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ABC가 어차피 0 아니면 1일 테니까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8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A XOR B를 한 값을 C랑 한 결과물과 뒤에 거 먼저 하고 걔를 A랑 한 결과물이 이렇게 같더라, 8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냥 쭉 해놓은 거예요. 요거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XOR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개 중에 하나만 1일 때가 1이다.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는 0이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랬고요. 대칭 차집합이라 그랬어요. 요 의미는 결국 XOR에 참여하는 비트, 즉 A와 B인데 A, B 둘 중에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 이거일 때는 1이죠. 1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0이거나 2일 때는 0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XOR 값을 연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홀짝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2개일 때는 좀 전과 같은데 3개일 때는, 자, 이런 거죠. 3개일 때는 앞에 걸 먼저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A XOR B 값이 1이라는 거는 이 2개 중에 하나만 1이란 말이죠. 그때 C가 1이라면 결국 1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니까 2개죠.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이 표에서는 어딘가요? 여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가정하에서 C가 0이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1이 하나가 있고 여기가 0이니까 전체적으로는 1이 몇 개인가요? 하나, 홀수죠. 그러므로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3개일 때도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개가 성립한다는 말은 4개도 됩니다. 왜? 묶으면 되니까. 그죠? 결론적으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구의 핵심입니다. 자, XOR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A와 B를 XOR 한 값이 C라고 한번 나오면 이제 이 3개 중에 어느 2개를 잡아서 XOR을 하면 나머지 하나가 됩니다. B XOR C가 A고요. C, A를 XOR 하면 B가 돼요. 이게 바로 복구의 원리입니다. 진리표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C가 이제 A, B의 XOR 값이거든요. 이거 2개를 XOR 해봅시다. 0, 0, 0이죠. 1, 1은 0입니다. 0, 1은 1이에요. 1, 0은 1입니다.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XOR 한 값이 그렇다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A와 C의 XOR 값도 B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복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A XOR B를 패러티라고 두면 패러티와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요거죠? A를 복구할 수 있다. 패러티와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얘를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구의 원리입니다. A, B가 있을 때는 좀 전과 같았고요. 3개 이상 A, B, C, D 똑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이유를 보여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4개 있다고 칩시다. 4개를 몽땅 XOR 해요. 그러면 패러티가 하나 형성될 거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B가 망가졌다. 그러면 얘네 둘이 바꿔도 되잖아.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A XOR C XOR D를 2라고 통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개지만 사실은 이와 같죠? 그러면 2개 있을 때 복구 가능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B가 망가져도 P XOR 2에서 B를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2는 여기서 계산해낸 값일 겁니다. 자, 몇 개가 됐든 상관없다는 걸 이제 알으셨죠? 묶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비트가 몇 개든지 복구 비트는 단 1개면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이상이 파손되면, 손상되면 복구할 수 없겠죠. 통신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반드시 사용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만약에 바이트 단위로 한 번에 8비트씩 전송을 한다. 그러면 보통 7개는 실제 데이터고 마지막 8번째 데이터를 패러티 비트로, 즉 복구 비트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요 값 얼마인가요? XOR라는 값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까 기억나시죠? 홀수의 개수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홀수니까 P는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이거 다 계산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1인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7번째 비트가 손상이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8번째 비트는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손상이 됐다는 말은 이제 1이 0으로 잘못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0인지 1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복구는 얘가 1이니까 여기에 1이 홀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둘, 2개 있으니까 얘는 얼마야? 얘는 1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이게 나머지 모든 애들 XOR한 값인 걸 알고 있으니 1, 1, 1, 1이 3개, 그러니까 홀수네 얘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총 가용 디스크가 3개일 때 레이드 5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행방향으로 3쪽으로 나누고 열방향으로는 이렇게 2쪽으로 나눴죠. 디스크 2개에 데이터를 배치하고 3번째 디스크에 패러티를 배치했더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디스크가 N개일 때 3개일 필요가 없어요. 더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행으로는 N개로 구분하고요. 열로는 N-1개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9개, 이렇게가 9개, 얘는 이렇게가 10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고, 이렇게 9쪽으로 나눈 거 플러스 10번째 복구 디스크를 배치, 얘를 옆에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10개, 행방향으로 N등분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이드 5는 몇 개의 디스크든 상관없어요. 3개 이상이기만 하면 되죠. N개 중에 N-1개는 정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1개는 복구용으로 쓰는 거예요. 디스크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실제 데이터가 담긴 디스크의 비율은 높아지겠죠. 3개를 썼을 때 3분의 2만큼 쓸 수 있었잖아요. 3개 중에 2개가 데이터하고 1개는 복구용이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100개 썼다 그러면 99개는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거고 1개만 복구용으로 쓸 수 있는 거겠네요. 물론 여기서도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동시에 파손될 때는
복구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레이드 5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레이드 5 제로 이렇게 쓴다든지 몇 개의 레이드를 묶어서 쓰기도 하고 개별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다 백업을 2중 3중으로 받아놓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레이드 이야기하다가 패러티가 나왔는데 패러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근데 XOR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이렇게 늘어져서 3부작으로 됐네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